안녕하세요, 김태규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네, 오늘은 지난 10일 전쯤에 저희 연구실의 그 지선영 선생님이 카페에 저한테 하고 싶은 말들 또 질문들 이런 것들을 좀 요용화시켜서 올려달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라온 질문들을 정리를 해서 FAQ 형태로 좀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만 지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1월, 3월 내용 끝장반이 끝나면 암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예, 학생에 따라 다릅니다만 기본적으로 1월, 3월 반은 암기보다는 이해를 좀 더 중점을 두고 추구하셔야 되는 반입니다. 그래서 암기는 빠르면 4월이나 뭐 늦으시는 경우는 7월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1, 2월 수업은 이해한다라는 느낌으로 개론서 회독을 많이 하시고 개론서를 좀 읽어보시고 수업 내용을 들으시고 또 개론서로 복습하시고 이러시는 과정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옳아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1월부터 3월, 그 다음에 4월부터 6월, 7, 8월, 9, 11월은 각각 무엇을 얼마나 외우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초수생은 보통 7, 8월에, 그 다음에 N수생들은 4월부터 5, 6월, 4, 5, 6월 사이에 암기를 시작한다는 가정하에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1, 3월은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 질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1월부터 3월까지는 암기보다는 이해를 좀 위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4월부터 6월은 기출문항의 변형되었던 내용, 예상문항, 그리고 답안을 중심으로 해서 좀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과 8월은 개론서 문항 위주로요. 그러니까 개론서 핵심 문항 위주로 외우시고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월부터 11월은 학원에서 주로 이제 모의고사를 진행하는 시기이니까 모의고사 문항을 중심적으로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구조를 중심으로 먼저 암기하는 것이 좋은지 또 어느 정도 인출이 가능할 정도로 세부 사항들을 암기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같은 맥락입니다만 1월부터 3월까지는 이해 위주로 진행을 하시되 구조도 위주로요. 또 더 나아가 연표나 흐름 위주로 이런 것들로 파악하시고 담당 선생님이 강의 시간을 토대로 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요. 강조했던 것들, 뭐 별도로 별표 표시했던 부분들, 밑줄 쳤던 부분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만 암기하시고 인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 그 단권화에 관한 질문이거든요. 단권화는 첫 번째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개론서를 단권화할 내용인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을까요? 라고 했었거든요. 아직 기출문제를 풀어보시지 못한 초수생들한테는 다소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N수생분들한테는 그리 어려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기출문항에서 활용되었던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문항의 맨 상단에 써 있는 거 있죠? 문제가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작성 방법에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와 작성 방법, 그 다음에 지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또 과거 선다형 문항 시절 5개년 시절 같은 경우는 곧 2008학년부터 2009학년도 거부터 2013학년도 거까지요. 선다형 문항 같은 경우는 선지 답안 있죠? 선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문항에서 활용된 문제, 지문, 선지, 답안 등이 굉장히 단권화하는 데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보통의 경우는 개론서를 기준으로 해서 출제된 문단, 단락이 있다라면 그 앞 단락이나 그 다음 단락이 이제 나올 차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제된 부분의 앞 단락이나 그 다음 단락에 중요한 사건들, 또 우리 임용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부분들이 배경, 상황, 뭐 조약의 내용을 쓰시오. 또 원인을 쓰시오. 결과나 영향을 쓰시오. 또 밑줄친 부분에 사건이나 지명이 있다라면 단편적으로 그런 사건이나 지명을 쓰시오. 인명을 쓰시오. 이런 부분들의 문항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관련한 내용 가운데 개론서를 기준으로 해서 출제된 부분의 앞문단 그리고 뒷문단 이런 내용들 가운데서 키워드를 선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를 단권화할 때
이제 여러분이 주로 보시는 선생님을 위한 시리즈 교재에다가 단권화 할 때 방금 말씀드린 그런 항목들을 옮겨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단 초수생의 경우는 이렇게 단권화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키워드를 선별해야 되는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학원 강의를 좀 의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원 수업에서 강조했던 용어들, 학원 수업에서 중요하다고 표시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위주로 체크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1회차일 뿐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정리할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야 될까요? 예, 정리는 한 사이클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니죠. 2번, 3번, 4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정리하되 여러 번에 걸쳐서 내용을 추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완벽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예습과 복습에 관한 부분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가 예습할 때 교재를 읽는 게 나을까요? 개론서를 읽는 게 나을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당연히 저는 개론서를 우선시합니다. 개론서를 요약해 놓고 개론서 관련한 내용이나 교과서 관련한 내용, 수십 종의 서적의 내용을 압축해 놓은 것이 저희 교재이기 때문에 실은 교재 내용을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하시고 싶으시다면 가장 먼저 개론서나 교과서를 가지고 예습을 하시는 게 더 타당하리라 봅니다. 특히 역사교육, 서양사, 동양사 이런 부분들은 한국사에 비해서 교과서 의존도가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교과서보다는 개론서를 더 읽어보시는 게 예습 차원에서 좋겠죠. 만약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교재를 빠른 속도로 2번 정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 또요. 복습할 때 교재를 1회독하거나 개론서를 읽고 단권화하고 중요 부분을 암기하고 형성평가를 통해서 복습을 한다면 그 4단계요. 교재 1회독, 개론서 읽으며 단권화, 중요 부분 암기, 형성평가 풀이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서 우선순위를 좀 매겨달라고 하셨어요. 개인차 변인이 크겠죠. 그러니까 복습하는데 시간이 충분하신 N수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개론서 읽기를 가장 먼저 하시고요. 교재 1회독, 그 다음에 중요 부분 암기, 마지막 형성평가. 다시요. 개론서 읽기, 교재 1회독, 중요 부분 암기, 형성평가. 그런데 4학년 같은 경우는 이 4단계를 다 분명히 마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만, 그 2번째 정도까지인 교재 1회독, 그러니까 개론서 읽기와 교재 1회독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습과 관련한 이제 2번째 질문인데요. 복습이 잘 됐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럴 때 활용하시라고 형성평가를 나눠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성평가 문항을 풀어보실 때 절반 정도 풀어보셨다, 절반 정도 정답을 썼다라고 하시면 굉장히 잘하신 편입니다. 4학년 초수생 같은 경우는 30%를 내가 외워서 썼다 라고 하시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원래 학원의 목표가 굉장히 높다라고 했었죠.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복습을 하시든 스터디 복습을 하시든 복습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최소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예를 들면 스터디를 통해서 1주차부터 4주차까지 문제풀이 스터디를 진행하셨다. 그러면 5주차는 아예 스터디를 비우고요. 스터디 진도를 나가지 마시고 1, 4주차 내용을 반드시 한번 복습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개인별로 복습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1월달이 끝났잖아요. 그죠? 오늘이 지금 2월 1일이니까 1월달이 끝난 지금쯤이면 1월달 내용을 날 잡고 하루 정도는 복습하고 피드백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개론서 읽기 방법과 관련한 질문도 몇 가지 나왔는데요. 개론서나 교과서 등을 읽어나가는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초반이니까 개론서를 상세하게 하나하나 읽는 것이 좋을지, 개론서 2종 이상, 교과서 등 최대한 시간 배분을 잘해서 많이 읽을 것이 중요할 건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뭐 앞부분에서 부분적으로 답이 됐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론서를 회독하는 걸, 많이 읽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개론서 내에 목차를 잘 이해하시고 대목차와 중간 목차, 소단원의 목차, 이 목차들 간의 내적인 연관성을 생각하시면서 시대 구분도 해보시고, 특히 소단원에 들어가 있는 목차를 중심으로 해서 중단원에 해당하는 제목에 관련한 내러티브, 이야기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마다 다르겠지만 초수생이라는 가정을 한다면 천천히 속도를 좀 늦추더라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N수생이라면 좀 더 빠른 속도로 회독수를 늘려볼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 다음 또 이런 질문도 들어왔는데요.
역사교육론만 개론서를 읽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이나 교재에 요약된 내용 위주로 읽고 다른 부분은 간략하게 넘어가도 되는 건지 세세하게 보는 건지 감이 안 잡힙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초수생이라는 가정하에서는 앞선 질문과 동일합니다. 개론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소 속도가 느리더라도 개론서 1회 독을 목표로 해서 내용 끝장반에서는 개론서 위주로 정독을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렇다 보면 두 번째 읽는 경우에는 시간도 줄어들 거고요. 대략 중요한 말, 중요하지 않은 말, 핵심 어휘나 키워드, 그렇지 않은 것들 이렇게 구별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 다음 교과서 읽기 방법에 관한 질문도 하셨거든요. 교과서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각각 몇 종 정도씩을 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한국사는 기본적으로 2종 이상, 그 다음에 동아시아사나 세계사는 4종 정도를 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두 가지를 합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토탈 6권 정도를 권해드리는데 6권을 다 읽지 못하겠다, 또는 6권 내용이 분량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그냥 가장 이상적인 출판사 거 하나 정도 고집하셔서 그걸 반복적으로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학원에서 다 문제 풀이로 나갑니다. 지금 형성평가 문제로도 계속 나가고 있고요. 과목별로 이제 계속 앞으로 남은 4월, 5월, 6월, 7월, 8월 이럴 때도 교과서 문항은 꾸준히 나가요. 실은 그런 문항만 잘 풀어보셔도 교과서 내용에 대한 부담감은 훨씬 더 줄어들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교과서 분석일까요? 라고도 물어보셨는데요. 각 교과서별로 언급하고 있는 사건들, 그 팩트들이 다르겠죠. 그럼 언급하고 있지 않은 교과서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언급된 내용들을 한 권으로 단권화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탐구활동, 사료, 표, 지도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는 것이 올바른 교과서 읽기 방식입니다. 또 세계사 같은 경우는 오버스토리라는 책을 한번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보입니다. 여기 지금 저희 연구실에 지선영 선생님이랑 저랑 또 나머지 현직 교사분들이 같이 쓴 책이거든요. 이 책을 보시면 최근 5개년간의 수능 문항의 출제 경향과 주요 키워드 내용들이 굉장히 잘 선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임용고시 수험생들이 많이 사보시는 이유가 주요 키워드 내용들이 굉장히 잘 선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서점에서 구입하시기 전에 잠깐 동안 한번 이렇게 펼쳐 보셔서 책 내용이 괜찮은지 검토해 보시고 나셔서 구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질문 영역은 스터디 관련한 질문인데요. 세부적으로 쪼개면 스터디가 필수일지 궁금합니다 라고 묻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필수가 어떻겠습니까? 그죠? 본인의 선택 여부죠. 하지만 초수생들의 경우 제가 스터디를 권장해 드리는 건 학원의 연대의식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강제성과 꾸준함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뒷받침이 되어야 1년 공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스터디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강제성을 부여준다는 측면에서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참여하십시오 라고 권장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 스터디 방법 가운데서요, 개론서를 파트별로 나눠서 단권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걸 정리해서 공유하는데 개론서를 읽고 문제 내는 스터디를 하는 게 더 맞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문제 내는 스터디는 별로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학원에서 푸는 문제의 양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실전 문제 스타일로 한 문항, 두 문항 정도 만들어 보는 건 추천합니다만 문항의 질이 다소 떨어지는 걸 많이 만들어 보는 건 저로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학원 문제로도 충분히 커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또 4학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교생 실습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5월에 교생 실습을 나갑니다. 실습 때는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들 많이 하셨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 아시죠? 그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계획을 이만큼 세우고 실천은 요만큼밖에 못하는 게 실습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욕심은 부리지 마시고요. 주중에는 2시간, 월, 화, 수, 목, 금입니다. 주로 퇴근 후에 야간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주말에는, 그러니까 토, 일 합쳐서입니다. 12시간에서 16시간. 12시간에서 16시간 기본적으로 공부합니다. 그게 보통 4학년 초수 합격자들이 공부하는 시간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권장드리는 건 학원 강의만 밀리지 않고 듣는 연습을 하셔도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시는 편이거든요. 학원 강의만 밀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에 이제 기타 질문으로요. 공부 집중이 안 되거나 잡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잡고 공부에 몰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도 주셨어요. 몰입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버킷리스트를 짜보는 거예요. 내년에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교사가 되고 나서 나는 내년에 뭘 해볼까 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개씩 할 수 있는 걸 50가지씩만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언제 해야겠다라고 일정을 잡아보시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요. 합격을 하신 이후에 그 소식을 가족분들한테 알릴 때 가족분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는요. 합격을 하시고 나서 후배들을 위해서 합격자 특강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학교로 가셔가지고 아마 특강을 하실 텐데 소정의 특강비도 받으시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 후배들 앞에서 본인의 합격 사례를 말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학교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눈망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자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수생의 수험생활 팁이 궁금합니다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뭐 굉장히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런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짧은 영상을 통해서 다 전달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합격 수기를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공부 안 되실 때 카페에 들어가셔서 카페 합격 수기를 읽어보시는 것을 많이 권해드립니다. 특히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일수록 합격 수기를 많이 읽어보시고 그로부터 좀 반면교사로 삼을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수험생활 팁을 드린다면 딱 한마디로 버티는 겁니다. 인생은, 삶은 버티는 자가 승리하듯이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수없이 많은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잘 지켜내시고 수없이 많은 일어서고 싶은 욕망으로부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고 싶은 욕망으로부터 스스로를 잘 억누르십시오. 그래야만 승리하실 겁니다. 더불어 운동은 꼭 하시고요. 체력을 기르셔야 강한 정신력도 배양이 됩니다. 그래서 정신력 배양을 위해서라도 하루에 1시간 정도 또는 이틀에 1시간 정도씩은 의무적으로 꼭 시간을 내셔서 운동을 하십시오. 땀 흘리고 운동하시면 기분 전환도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체력도 늘어서 오래 앉아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공부하시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존감입니다.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하고요. 스스로를 남과 비교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한테 가치를 부여하고 본인 스스로를 믿고 아끼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꼭 1년 동안 잘 유지하셔서 한 번만에 꼭 합격하실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